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19번째 시간입니다. 신,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신입니다. 신은 우리의 몸이라는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게 우리의 몸하고 관련되어 있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하고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신체 할 때 신도 몸이란 뜻이고 체도 몸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똑같이 몸이라는 뜻이지만 조금 뜻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신 먼저 단어를 배우고 나서 다음 시간에 체 배울 때 그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신은 우리의 몸하고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신체는 사람의 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 스피릿, 마음, 마인드 하고 반대말을 나타내 줄 때 그럴 때 우리가 신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신체 검사. 네, 몸을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체크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회사, 군대, 또 우리가 비자, 또 여권을 만들 때 간단하게 우리의 몸을 체크하는데 그때 하는 것을 우리가 신체 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무슨 병이 있는지 어디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때 그때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검진 해서 헬스 체크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건강검진은 비싸고 오래 걸리고 또 우리의 몸을 자세히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암이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어디가 이상한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서 아주 돈을 많이 내고 하는 거지만 신체 검사는 그냥 간단하게 키가 얼마예요? 몸무게가 얼마예요? 시력, 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검사할 때 하는 것을 신체 검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체적 및 정신적 피로. 네, 요즘 피곤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요 할 때 그것을 어려운 말로 신체적으로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네, 신체적으로 성장했고, 네, 이것은 그 사람이 이미 어른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몸은 이미 많이 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10대 청소년들을 보면 몸은 벌써 어른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신체적으로는 벌써 다 컸어요. 몸은 벌써 다 자랐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있는 신체 부위 어디예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라는 뜻이에요. 신체 부위, which part of body. 그래서 몸에 어디가 제일 좋아요?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은 손가락, 발가락. 네, 왜요? 그냥 손가락, 발가락이 제일 그냥 길고 예뻐요. 제일 자신 있는 부위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 할 때 육은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저는 고기를 안 좋아해요. 야채를 좋아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기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려운 단어로 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파는 가게, 우리가 정육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 6이 숫자 6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육신하면 고기, 플래시, 그러니까 고기로서의 우리 몸을 나타내 주니까 그냥 어떤 물질, material, the body as a material,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육신은 영혼의 반대말입니다. 신체, 육신 모두 우리의 몸이라는 뜻이지만 신체는 왠지 정신, 마인드, 스피릿하고 반대말이고 육신은 soul, 우리의 영혼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육신의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에는 흔히 무시된다. 네, 몸이 아파요. 그러면 몸이 아파요 하고 막 신경 쓰이지만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괴롭고 힘들 때는 몸이 아픈 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하나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정신적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요. 두 번째,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고 그 묻힌 우리의 몸은 썩어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지요. 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네,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의 말씀은 word지만 여러분 더 캐피털 word예요. 캐피털 W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신, 영, 스피릿, 스피릿, the God,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John chapter 1 verse 14에 나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 incarnation, 네, 거룩한 몸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육신은 생활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우리의 종교, 철학, philosophy, 그러니까 철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장, 신장할 때 장은 길다라는 뜻이에요. 길이 길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려운 단어로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길이 하니까 키가 되겠죠. 그래서 키는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좀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할 때 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장이 170cm 가량 된다라고 할 때 그는 키가 170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는 키가 152예요, 160cm예요, 180cm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신장과 체중을 말씀해 주세요. 네, 키와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오시거나 다른 나라를 가실 때 이렇게 페이퍼에 신장, 체중 이렇게 써 있어요. 키하고 몸무게인데 이렇게 페이퍼, 어려운 문서에는 이렇게 신장과 체중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밑에 장신, 단신 나왔어요. 자, 신장을 거꾸로 쓰면 장신이 됩니다. 그래서 키가 큰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장신의 농구 선수 하면 키가 큰 농구 선수, 단신의 농구 선수 하면 키가 작은 농구 선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장신의 모델, 단신의 모델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키가 큰, 키가 작은 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신, 전신할 때 전은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whole, perfect라는 뜻으로 우리가 전부, 전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전체라는 뜻으로 온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네,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입었어요? 손이나 다리에 조금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전신, 온 몸에 그 화상을 입었어요. 네,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온 몸, 몸 전체라는
라는 말을 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다. 네, 교통사고가 나서 그가 마비라는 말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전신마비하면 온 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다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신이 쑤시고 아프다. 네,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온몸이 아파요 라는 말을 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파요 할 때 전신이 아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전신을 떨고 있었다. 네, 그가 떨고 있어요. 트램블링 하고 있는데 시험을 보거나 긴장을 하거나 무섭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우리가 몸을 떠는데 손이나 다리만 떠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떨고 있어요. 그럴 때 전신을 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전신 마취를 했다. 네, 전신, 온몸에 마취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약을 맞지요. 그것을 마취라고 하는데, 잠깐 손이나 어디 조그만 부분만이 아니라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전신 마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신, 네, 전신하면 온 몸이지만 반신하면 몸의 반이 되겠죠. 반은 반반 할 때 기억하시죠? 우리 치킨 시킬 때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반반 주세요 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간을 이야기할 때 7시 반, 7시 30분을 7시 반, 1시 반 하고 이렇게 반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반은 반, half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신하면 half body, 자 어떤 단어에 쓰일까요? 같이 보세요. 상반신 하면 허리에서 위로 위의 몸을 우리가 상반신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사진이 바로 상반신입니다.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저 상반신만 찍어주세요. 전신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게 상반신이고, 하반신은 허리에서 발까지, 네, 두 번째 사진이죠. 두 번째 사진이 하반신입니다. 그리고 반신욕 하면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이렇게, 목욕할 때, 허리 밑에 부분만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을 반신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반신욕이 아주 유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조에, 베스에 여러분이 물을 담고 허리까지만 물에 담그고 허리 위로 상반신은 물에 잠기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반신욕이라고 합니다. 반신욕이 아플 때, 치료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 이런 사진,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우리가 반신욕이라고 합니다. 반신불수. 네, 여기서 불수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다, 마비됐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신불수는 몸의 반일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많은 분들이 그 휠체어를 타시는 많은 분들이 몸 위에 상반신은 움직일 수 있는데 밑에 다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반신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다리가 마비돼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중풍으로 오른쪽 반신을 못 쓴다. 네, 몸에 반할 때 위아래로 이렇게 반반 나눌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하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 네, 이것도 병이죠. 스트로크로 오른쪽,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른쪽, 오른팔, 오른다리, 네, 오른쪽은 쓸 수가 없어요 할 때 오른쪽 반신을 못 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신 할 때 심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신은
네, 마음과 몸이 되겠죠. 그래서 심신이 모두 건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도 튼튼하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똑바르고 옳게 생각하는 거,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심신이 모두 건전하다, 건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신을 수련하다. 네, 몸과 마음을 같이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트레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수련하는 것은 네, 운동이 되겠죠. 마음을 수련하는 것은 아마 명상, 메디테이션, 뭐 요가, 뭐 종교를 믿는 거, 기도, prayer 이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심신을 수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신이 안정이 됐어. 네, 몸과 마음이 다 이제 안녕, 평안해요 라는 뜻입니다. 몸도 편안해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도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사는 그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국 뉴스를 보려면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강도, 그 도둑은 원래 이렇게 심신미약, 몸과 마음이 약해요 라고 주장하면 벌을 조금 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사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신분할 때 여러분 신은 몸이고 분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divide라는 뜻이에요. 몸을 나누다. 그런데 여기서의 몸은 그 사람이 되겠죠. 사회에서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뭐로? 이렇게 레벨 아니면 그레이드로. 자, 여러분 오른쪽에 이 피라미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의 맨 밑에 슈드라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랭크, 포지션, 그러니까 소셜 포지션 그런 것을 우리가 신분, 몸을 나누다, 사람을 나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신분인데 신분증 하면 아이디예요. 아이디 카드예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분제도 하면 카스트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많은 나라에서 신분제도가 없지만 눈에 보이는 신분제도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제도는 있지요. 그래서 막 의사, 변호사, 뭐 교수들은 뭐 이렇게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 또 밑에서 막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고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뭐 낮은 신분,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천한 신분. 네, 천하다라는 말은 아주 제일 낮은, 제일 나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한 신분, 이 천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신분이 높다. 네, 그는 사회적 social status, 사회적 신분이 아주 높다. 무슨 장관이거나 미니스트리나 아니면 뭐 교수, 의사, 뭐 검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신분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로열 패밀리가 있죠. 그 로열 패밀리들은 우리가 신분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국적인 애완동물이 최근에 높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국적인 하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애완동물, 뭐 고양이나 개 그런 것은 요즘 특이하잖아요. 뭔가 특별하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별로 볼 수 없는 다른 나라의 멋진 개들을 키우면 그런 고양이, 그런 애완동물을 키우면 저 사람 집은 돈이 많은가 봐. 저 사람 집은 뭔가 특별한가 봐. 하고 그렇게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 같고요. 내가 학생 신분이 아니라서
네, 학생도 신분이 될 수 있죠. 학생, 뭐 회사원, 뭐 이렇게 그럴 때 여기 이 학교 도서관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학생 신분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제가 학생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학생이 아니라서 라고 해도 괜찮은데 신분이라는 말을 붙이면 내가 학생이 아닌 학생과 다른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신분은 네, 그 스테이터스, 포지션 그런 뜻이 됩니다. 출신. 네, 여러분, 출은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었지요. 네, 출국 할 때 출은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출신 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신은 몸이라는 뜻이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지? 라는 뜻으로 첫 번째는 social status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가정, 어떤 사회적 신분에 속한 가정, 패밀리 사람인지 그런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former title 해서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어떤 지역, 어떤 지방, 학교, 직업 등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회적 신분,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예문을 보실까요? 명문 출신이다. 네, 명문가 출신이다. 그러면 그는 명문 하면 아주 유명한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famous family, noble family라는 뜻으로 그는 명문 출신이다 하면 그는 명문 그런 가문, 패밀리에서 나온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군인 출신이다. 그는 군인이었는데 군인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지금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군인 출신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회사원이 되기 전에 군인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직업으로 이야기했죠. 세 번째, 서울 출신이다. 네, 그 사람은 서울에서 나왔어요 라는 뜻으로 네, 그 사람은 지금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서울이라는 지역, 지방에서 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지역이 됐죠. 그래서 어디 출신이세요? Where are you from?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저는 대구 출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신은 이 사람이 집안, family, 지역, region, 직업, occupation, 네, 그 다음에 학교, 여러분 대학교, 회사, 어떤 이런 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회사를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삼성 출신이에요. 삼성이라는 회사의 출신이에요. 라는 뜻이고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she is from Korea University 하면 저 여자는 고려대 출신이에요 하면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신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학교, 회사, 지역, 가족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그런 신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출신이라는 단어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세. 네, 신세. 이것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세요. 자, 신세 할 때 세는 세상, 세상일,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circumstances, 형편이 있겠죠. 자, 그래서 몸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circumstances, condition 할 때는 어떤 나쁜 일, 어떤 안 좋은 일하고 관련된 그 사람의 상황, 아니면 그 사람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 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신세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신세 타령하면 나는 왜 이러지? 회사도 잘 안 돼. 돈도 없어. 남자친구도 없어. 하여튼 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친구 만나서 나 이래서 왜 좀 힘들어 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런 것을 신세 타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신세 타령을 했어요. 신세 타령을 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신세를 망치다. 네, 나의 상황을 아주 나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세를 망치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 알코올 어딕션 아니면 도박, 갬블링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신세를 망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밥 신세. 네, 여러분 밥이에요. 밥, 라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항상 따뜻한 밥을 먹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한다고 예전에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찬 밥은 밥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내 상황이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밥 신세하면 내 상황이 찬밥과 같다. 내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는 말을 찬밥 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찬밥 신세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 또 우리 회사에서 나는 찬밥 신세예요. 나는 찬밥이야 라고 말하면 cold rice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찬밥 신세라고 말합니다. 자, 뭐뭐와 같은 신세가 되다. 네, 어떤 상황이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다. become a beggar예요. 거지, beggar인데 거지처럼 같은 상황이 됐다. 거지와 같이 상황이 안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너무 신세 한탄 했나요? 네, 신세 타령, 신세 한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그러지? 나는 왜 잘 되지 않지? 잘 되는 일이 없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세 타령, 신세 한탄이라고 합니다. 그는 결국 철창 신세를 질 것이다. 네, 여러분 철창하면 그 감옥, 제일 할 때 그 바 있죠? 네, 그 바를 철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창에 있는 상황이니까 감옥에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감옥에 갈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의 circumstances 그런 뜻이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고마운 일, 미안한 일을 받았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신세를 지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집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친구 집에 잠깐 일주일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에게 신세를 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선생님에게 $100 빌려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친구에게 신세를 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누구누구의 신세를 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신세를 졌으니까 다음에 내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고마웠어 하고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거나 돈을 다시 돌려주거나 다시 이렇게 리페이하죠. 그것을 신세를 갚다라고 합니다. 너 내게 신세 진 거 있어? 내가 옛날에 너 도와준 거 있어? 할 때 you owe me a favor 할 때 한국말로는 너 나한테 신세 진 거 있어? 하고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신세지고 있다, 빚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시면 되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신세 좀 질게, 나 너의 도움을 좀 받을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시신할 때 시는 죽은 사람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몸이니까 이거는 dead body corpse, 시체라는 뜻입니다. 네, 시신, 시체. 네, 여러분 뒤에 이 단어도
여기도 체. 단어가 똑같죠? 신체, 우리 처음에 배운 단어지요. 그런데 뜻이 조금 달라요. 시신, 시체, 다 죽은 사람의 몸, dead body지만 시신은 조금 이렇게 좀 존경하는 표현, 좋은 표현이에요. refined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가족, 존경하는 사람,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좀 점잖게 좋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시신입니다. refined 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묘지에 묻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녀의 시신은 매장을 위해 고향으로 보내졌다. 네, 그녀의 시신을 고향으로 보냈어요. 네, 거기에 묻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 헌신할 때 헌은 드리다, 바치다, 내 몸을 바치다, 내 몸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주어요. 내 몸을 주는데 어디다가 주냐 하면 여러 가지에다 줄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면 devotion, dedication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설명해 놓은 것처럼 몸과 마음을 바쳐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때 우리가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녀의 일에 대한 헌신은 존경스러웠다. 네, 그녀가 그 일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줬어요. 헌신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내와 가족에 대한 그의 헌신은 감동적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는데 헌신적이셨다. 네, 헌신하고 명사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헌신적이다 하고 이렇게 형용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보통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죠. 네,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헌신, 헌신적이다, 헌신적으로 일하다, 어디에 헌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신 할 때 처는 어디에 처하다, 어디에 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자, 재미있는 한자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천지인 할 때 땅 표현을 할 때 내 처지가 그래 할 때 배웠던 단어예요. 기억나시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다 링크를 걸어 드릴게. 한번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처는 어디에 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행동을 취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몸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신하면 conduct 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몸가짐이나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위로 상사, 보스가 있어요. 아래 여러분의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중간에서 행동을 잘 하셔야겠죠. 네, 보스한테는 여러 가지 공손하게 또 보스의 그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또 밑으로는 그 부하 직원들의 말도 잘 들어주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처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처신하다. 자,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할 때 아주 지혜롭게 wisely 행동했어요 하면 현명하게 처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점잖게 처신하다. 네, 아주 신사처럼 젠틀맨처럼 아주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대단히 품위 있게 처신했다. 네,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행동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conduct지만 처신하다는 뭔가 between, among the people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잘 처신해 주세요. 네, 잘 행동해 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역할에 맞게 잘 행동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부인인 영부인이죠. 미셸 오바마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상대방,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행동할 때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똑같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품위 있게, dignity, 그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네, 이런 게 바로 처신하는 것의 좋은 예입니다. 좋은 good example이에요. 자, 혼신. 혼신하면 이때 혼은 전부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나왔었던 전부할 때 전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혼신하면 whole body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신과는 다릅니다. 전신은 우리의 몸 전체라는 뜻이지만 이때 혼신은 혼은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우리 몸 전체의 어떤 그 열정, 패션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둘 다 전신, whole body이지만 전신은 그냥 as a body 그런 뜻이고 혼신은 그냥 우리가 몸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패션, concentration, spirit 다 있어요. 그런 것을 혼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 어떤 일을 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하여라면 이것은 약간 좀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 혼신의 힘을 쏟다, 혼신의 힘을 내다라는 뜻, 그리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다 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혼신을 다한 그의 연기는 호평을 받았다. 네, 그 남자가 탤런트 액터인 것 같아요. 그가 play a role, 어떤 연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의 집중, 패션, 에너지, 파워를 다해서 그가 concentration,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망신. 망신할 때 망은 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나 망했어. 네, 나 fail 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망했어 라는 말은 이때의 몸은 그 body라는 뜻이 있지만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그런 body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나의 스테이터스, my fame, my name, my achievement,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failed body 하면 이거는 그냥 literally 그냥 글자 그대로의 말이지만 망신하면 약간 abstract,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shame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서 체면이나 명예가 손상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예를 통해서 보실게요. 망신을 주다, 망신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한 친구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너 왜 그렇게 못해?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망신을 주다, 망신시키다 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나는 망신을 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왜 이렇게 옷이 왜 그래요? 이렇게 창피를 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망신을 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일은 너무 망신스러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집안을 망신시켰어. 그러면 이거는 보통 나 혼자 창피를 당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을 당할 때도 망신시켰어 라고 말을 하지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사람들이
뭐 이혼을 하거나 뭐 갬블링 하거나 알코올 어딕션 하면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 집 사람들은 저 집은 왜 그래? 저 집 사람들은 다 이상해? 하고 그렇게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는 망신을 당하고 타이틀을 박탈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녀는 자신의 실패가 가족에게 망신이 될 거라는 기분이 들었다. 네, 자신이 실패한 것이 가족들을 창피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이란 뜻이죠. 그는 도박으로 패가망신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패가망신 이 단어도 잘 알아두세요. 패는 실패하고 가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실패하고 창피를 당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을 갖게 되면 집에 있는 돈을 다 써서 집이 망하죠. 집이 돈이 하나도 없이 되고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죠. 그런 것을 패가망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집안이 망한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변, 신변할 때 변은 주변이에요. 네, 여러분 주변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네, 우리 집 주변에, 우리 학교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변하면 내 몸의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내 몸이나 몸의 주변 하니까 내 상황, 내 환경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다. 자, 어떤 스토커가 있어요. 선생님이 스토커가 있는데 그 스토커가 막 죽이겠다고 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트레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무서워요. 무서움을 느낄 때, 위험을 느낄 때 생명의 위험을 느끼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신변 정리 중이에요. 자, 여러분이 갑자기가 아니더라도 유학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이 유학을 가시게 되면 짐 정리도 해야 되고, 은행도 정리하고, 여러분 학교나 회사나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환경,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신변 정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변에 큰일이 생겼다라는 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내 회사, 내 학교, 내 집, 내 친구, 뭐 이렇게 내 주변 환경에 큰일이 생겼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병자는, 그 아픈 사람은, 그 환자는 벌써 유언장으로 신변을 정리했다. 네, 유언장 하면 will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뭘 정리할까요? 집에 물건도 정리하고, 은행, 뭐 SNS, 뭐 친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겠죠. 그런 것을 신변 정리라고 합니다. 내 신변 문제부터 정리해라.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충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여자친구, 여자 문제가 복잡하거나 뭐 돈 문제가 복잡하거나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또 뭐 친구가 여러 명이에요. 뭐 이럴 때 너 주변의 사람들, 너 주변의 그런 관계, 너 주변의 돈, 너 주변의 일, 문제들을 먼저 좀 정리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싼 그 사람 주변의 일,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신변이라고 합니다. 문신, 문신할 때 문은 채색하다, 색을 칠하다라는 뜻이에요. 몸에 색을 칠하는 거니까 네, 태투, 문신이 되겠죠. 자, 문신을 하다, 태투, 문신을 제거하다. 그러면 remove 할 때 제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뜻이 똑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는 어깨에 하트 모양의 문신을 새겼다. 무엇을 새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문신이 새겨졌다 하고 이렇게 패시브 형태로 썼어요. 많은 학생들이 을 새기다. 네, 이거는 액티브 텐스고요. 문신이 새겨졌다. 이거는 패시브 텐스예요. 이것을 많이 혼돈해서 이런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썼습니다. 피신, 피신 할 때 피는 피하다, avoid, escap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을 피하세요 할 때 우리가 피신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피신하세요. 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불이 나거나 지진이 있거나 아니면 뭐 홍수,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빨리 피신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피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헌 나무 토막들로 대충 피신처를 지었다. 처 하면 어떤 장소예요, place예요. 그래서 피신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shelt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케인에 앞서 해안 지역의 주민들을 피신시켰다. 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피하도록 도왔다라는 뜻입니다. 호신술, 호신술 할 때 호는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술은 네, 기술, 스킬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호신술 하면 몸을 보호하는 기술, 네, 몸을 보호하는 마셜 아트, 무술을 우리가 호신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태권도, 뭐 유도, 어떤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이 공격할 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무술, 기술, 운동 뭐 그런 것을 호신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호신술을 배우고 있다. 네, 체육관, 짐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나 봐요. 태권도인지 유도인지 아니면 펜싱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운동인데 유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만약을 위해 호신술을 배워두는 것이 좋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을 위해. 네, 여러분 이 표현도 좋은 표현이에요. 만약을 위해, just in case.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자들도 간단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배워두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독신. 독신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라서 네,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독신하면 네, 이렇게처럼 네, 싱글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는 몸, 혼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싱글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신 관련된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이렇게 중급, 고급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이 중급, 고급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중요한 단어이고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repeat, 반복해서 보시고 또 노트 만들어서 보시고 또 예문도 보시고 해서 이 단어가 어떤 느낌,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선생님 이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아직도 어려워요. 이런 거 예문은 어때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거나 궁금해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에 관련된 단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신과 관련된 사자성어 단어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할 때 또 다른 몸을 나타내주는 단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